오늘 붓다 합창단에서 본래 초하루 보름 같은 때는 해도 오늘 준비해 가지고 부른 오늘 좋은 날? 좋네요. 좋아. 좋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 오늘 그 노래가 합창단의 합창으로서는 가장 신명나게 부르는 것 같고, 똑같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도 반주자의 그 반주하는 그 리듬이 굉장히 힘있고 간결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우리 다 같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지스님 새로 바뀌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준비한 걸 보면 또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그런가 하면 법당에 와서 저렇게 큰 화분에 꽃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명찰이 붙은 걸 보면 뭐가 있기는 있어. 우리 합창단에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김종필 전 총리는 아니요. 거기는 정치인이죠. 나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종단에 소임을 하나 맡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고사하다가 종단에 마지막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해보고 싶은 소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대요. 제가 23년 전에 한번 했어요. 조계종 총무부장을 23년 전 9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한 1년. 또 33년 전에 제가 교무국장을 한 1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새삼스럽은 건 아닌데, 제가 인사기록부를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월화노 스님이, 월화 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9대 종정이신 월화노 스님이 40대 때 총무부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통도사 스님이 그 후에 누가 그 자리에 소임을 받나 하고 넘겨보니까 정우 스님이 40년 만에 했어. 월화 스님 다음으로. 그 자리가 총무원장 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인갑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정 스님께서 수덕사 방장이신데 간곡하게 말씀이 누차 계셔서 처음에는 고사했어. 우리 10월달, 11월달 우리 붓다지에 보면 제 심정을 토로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을 제가 써놨죠.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대들보 역할을 했고, 내가 세운 포교당은 대들보 아니었겠어요? 아니었을까? 주춧돌이었을까? 기와장이었을까? 석가래였을까? 인정할 건 하세요. 대들보였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통도사에서는 정우 스님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의 기둥이라고. 종단에서는 대소소임을 보면서 석가래 역할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종단이 양분되는 의견 대립으로, 그것이 다음에 비화되기를 정치적으로 송월주
원장 스님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힘을 얻고, 그건 호남 지역입니다. 월화 스님은 고향이 부여예요. 김종필 그 당시 총리도 부여요. 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 스님의 말씀이 옳든 그르든 월화 스님이 힘이 생기면 김종필 총리가 다음 대통령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비화됐어. 그래서 저는 월화 노스님의 가르침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다가 종단으로부터 8년 정도 제가 내몰림 당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 응? 그러다가 8년 만에 복권이 되고 3일 만에 통도사 주지가 되었어.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요. 복권되는 걸 전제로 해서 통도사 전 대중들이 통도사 주지로 옹립해서 서류 갖다가 딱 들고 있다가 3일 만에 통도사 주지가 되게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통도사에서 모습 노릇 했습니다. 그러시죠? 했어. 그때 여러분들도 통도사에서 왔다가 갈 때는 구룡사 불자들처럼 스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 열애사까지는 그랬어. 근데 다른 포교당은 지금도 또 오세요 그런다. 언제 오십니까? 그래. 또 언제 오십니까? 그래. 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복잡하겠더라고. 따로 살아도 부모님이 자식 집을 방문하고 가실 때는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그런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군종 교구장 소임을 4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들을 맺은 것이 있다면 많은 군인들과 함께 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JSA 공동경비구역, 이번에 그 대대장이 병사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그 현장에 출동하고 부사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부사관이라는 것은 갈매기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셋이 가서 낮은 포복으로 북한 귀순 병사 있는 곳을 가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 넘어와 있었으니까 총 맞고. 그런데 한미연합사나 미8군 같은 데서는 높이 평가를 해. 그걸 병사들을 일병이나 이병이나 상병이나 병장 보내지 않고 직접 부대장인 대대장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 병사를 데려올 수 있었던 우리 그 대대장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 근데 그분이 불자다? 불자요? 사실 그 대대장이 내가 1사단을 작년 1월 달에 방문했을 때 재작년 8월 달에 목침질이 터져가지고 그런 일이 백악오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북카페 기증하고 핫팩 제가 33만 개를 준비해서 전방 병사들이 야간 보초근무 쓸 때 철책선 근무할 때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면장갑도 몇십만 거리 해가지고 월동 준비할 때 쓰도록 해주고, 그런 것은 돈만 있고 마음만 내면 할 수 있어.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도 미국 지침을 받지 않으면 뭔 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뉴스도 안 보여? 그게 대한민국의 어쩌면 현실이고, 유엔군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명령을 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선 행동 후 보고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그곳에서 지휘관인 대대장이, 중령인 대대장이 가가지고 그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갔을 때 대대장이, 주임원사가 우리도 이곳에 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사를 개조해가지고 영수사라는 영원히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막사로 된 법당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어. 그럽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3, 4일간 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 무슨 꿈을 꾸느냐? 그곳에다가 지금 현재 지은 그 법당의 꿈을 꾼 거예요. 공동경비구역은 개성에서 근접지역이고, 개성은 고려 수도였고, 이곳에다가 고려 건축으로 맛뱃집을 지어서, 고려 건축의 특이점은 마루판을 깔지 않고 기와 전도를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에 구례 화엄사에 가면 각황전에, 지금은 마루를 깔아놨던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돌이 깔려서 신발 신고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고려 건축의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수덕사 대웅전도 고려 건축이고, 부석사 무량수전도. 그런데 대웅전을 지어서 법회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곳에다가 16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위패를 모시고, 이런 그림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여기에다 평화의 종을 하나 달고 늘상 평화를 염원하면서 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발언했는데, 그게 1월 달에 생각이 3월 달에 기공식했어요. 많은 분들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마 법당 지어서 법회 장소 만들려고 했으면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곳에 이런 법당을 지어서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극락전처럼 삼존부를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 16개국 미군들이요, 6.25 때 128만 명 정도가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지금도 실종자가 3,737명이에요. 부상자는, 포로는, 제가 9월 말에 워싱턴에 10월 1일 날 합동 수계식을 해주기 위해서 세상 떠난, 5월 달에 세상 떠난 성원 스님하고 여기 여상 스님의 은사 스님이요, 약속을 했는데 5월 달에 갑자기 세상을 떴어. 대학 교수인데.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친형님도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래. 성원이가, 나는 한 몇 개 국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14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 14개 국어. 가까이는 일본어, 중국어, 인도말, 티베터, 영어, 불어, 토고, 스페인어, 뭐 한국어도 하겠지. 나는 한 10개국 정도 생각했어. 그런데 14개국어에 능통했다. 그러면 세계말 거의 다
유목민들 말 빼놓고는 다 했다 소리예요. 중국 고전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스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5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가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갔었습니다. 갔을 때 금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한국 참전용사 기념탑이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갔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염원과 그런 비원이 합해져서 그런지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진행돼 가지고, 거기는 국방부 승인만 받아갖고 되는 사항이 아니요. 기부 체납은 국방부에 해야 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런데 한미연합사에서는 사령관이, 한국 사령관이 김현집 대장인데 그분도 불자, 대대장도 불자, 이종화 장군 1사단장 그분도 불자.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척척척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기공식하고 금년 3월달에 낙성식 했잖아요. 응?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가피력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출가해서 열애사 이런 절 짓기가 쉬운 줄 알아요?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1년 동안 땅 파고 98년도 1년 동안 골조공사하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화장하고, 부처님 모시고 하기 위해서는 뭐 오칠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화장 아니야? 화장 분장이라고 할까?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여기 와서 저기 저쪽 문에 빨간색 저걸 황금색 금으로 조금 손 보고 나면 조금 부드러워질까 하는 생각도 했어. 근데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용량이 작아갖고 다른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곤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부주지 스님이 있으니까 저 빨간 저 문살에 거기다가 금을 조금만 이렇게 가미하면, 가운데 한 것처럼 하면은 저 좀 붉은색의 저것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끊임없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출발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출가한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면 공동경비구역 안에, 사실 6.25 때 16개국이 참전해 가지고 그 숭고한 피를 흘려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이번에 미국 대통령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데 참 나는 감명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자상하게 이 얘기를 하고 갈까? 공중에서 보니까 남쪽은 환한 광명이 비치는데 저쪽은 흑암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암흑의 세계라고.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생한 사회주의 공산 김일성주의자들이 이쪽을 장악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했을까? 텃세라는 거 있어, 텃세. 그거 아는가 몰라? 동네에서도 이쪽 오고 저쪽 오고 다툴 때도 보면 텃세가 세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전쟁의 그 폐허에서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 피듯이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을 늘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못하지만 마음 내면 할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마음 내니까 쌀 모이는 것 봐. 구룡사보다 열애사가 두 가지를 잘한다? 하나는 쌀 모으는 것하고 동전 모으기는 훨씬 이쪽이 나아. 그 다음에 입춘 뭐 할 적에 뭐 나눠줄 때 보면 줄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여법하게 하는 것도 더 낫다. 인정할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우 스님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지는 건 열애사가 구룡사보다 나아보대요. 마음 안 내서 그래. 마음 내야 됩니다. 마음 내야 돼. 그런데 저는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야.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잡지에다 그런 말 써놨죠. 이젠 가고 오는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쪽마루가 되어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평상이 되고 마루판이 되겠다 그랬어. 이번 종단에 소임 보는 건 마루판 아니요. 그러니까 마루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더불어 함께 하면서 지내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빚이 많은지 머슴 노릇 해야 되는지 일꾼이라고 그러는지 내가 오니까 그리 든든하고 많은 분들이 안심한다는 말을 하는 것 보면 난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스님이 삼천포로 안 빠지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우리들 나이쯤 되면 더더욱이나 내가 23년 전에 총무부장 했다니까. 근데 뭐라고 위로하냐면 나는 축하합니다 하면 위로해야지. 축하는 그게 막 여기까지 나와. 축하 아니야. 축하. 힘들고 어려운 소임을 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70%만 계산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40대 됐나? 응? 47에 67에 42? 42? 한 46, 7살밖에 안 됐네. 70%로 계산해야 활동 연령이 나온다고 그러네. 여러분들도 뭐 나 70이야 80이야 33년 전에 교무국장하고 23년 전에 총무부장 했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다른 스님들 그 소임 맡은 걸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한 80쯤 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또 맡았으니 김종필 전 총리도 아니고, 응? 김종필 총리도 2번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시켜서 하고 또 노년에는 연대해가지고 하고. 나는 연대도 안 했어. 나는 나일 뿐이에요. 정우 스님은 그냥 다만 정우 스님보다는 구룡사나 열애사 등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구룡사나 열애사에 내가 누가 된다면 나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 은둔 칩거할 수 있는 스님이야. 구룡사나 열애사보다도 통도사가 나에겐 더 소중해. 더 무거워. 또 통도사보다 종단이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종단이 잘 돼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해. 종무원장 스님의 첫 나들이가 지진난 그 다음 날 포항 다녀오셨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포항 갔다 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가족, 403가족인가 세월호에서 희생되었는데 그 중에 5가족이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는데 장례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서 국가나 국민들한테 이젠 3년 7개월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짐을 지어드릴 수 없다고 그 부모들이 발길을 돌리는 그 현장에 기차 타고 가셔서 위로하고 오셨어. 원장 스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포항에 원장 스님이 가실 때 마침 본사 주지 스님들, 교구장들이 경주에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경주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어. 그래서 얼른 내가 그쪽 스님들한테 전화로 원장 스님이 몇 시쯤 포항에 기차로 도착하신다 했더니 그 스님들이 얼른 경주에서 회의를 끝내고 스님보다 한 20-30분 먼저 버스로 이동해 가지고 와서 한 20여 명의 스님들이 되니까 와서 원장 스님과 함께 그쪽에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하고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모둠을 해서 그쪽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봉사체들이 벌써 가가지고 지금 컵라면도 끓여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불편한 것을 살펴드리는 일을 종단에서 가서 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조계종의 모습. 어떤 종교도 거기 도착 안 했는데 조계종에서 제일 먼저 갔다는 거 그것도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저번에 와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몇 년 쓰던 휴대폰,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은 배터리가 2개 되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바꿔 끼었는데 이번에 한 3년, 4년 쓴 휴대폰은 바꾸는 배터리가 없어. 거기에 들어있는 놈 가지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수명이 길어졌어. 20년, 3년, 94년도인가? 나는 휴대폰 없을 텐데 어느 스님 휴대폰 갖고 있는데 팔뚝만한 놈 들고 다니면서 응? 한 2시간 지나니까 배터리가 다 소진돼 가지고 또 충전기에다 올려놓고 하던 것이 엊그저께 같아요. 참 희한해. 그렇게 진화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구룡사 주지스님 보고 어이 전화기를 바꿔오는데 지금 쓰는 이 전화기에 충전기만 있으면 더 써도 되는, 아니죠, 배터리만 있으면 더 써도 되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된대야. 이게 다른 걸 갖다 끼울 수가 없디야. 그래서 그러면 그놈하고 가장 근사치 쓰는데 지장 없도록 손에 익은 휴대폰을 구해줘 해서 비슷하게 생긴 놈을 갖고 왔는데 그 사이에 진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화면도 볼록볼록 수평인데 볼 때는 볼록 렌즈 끼어져 있는 것처럼 돋보기를 끼워놓은 것처럼 화면이 더 커 보이고 막 그래. 그러면 거기 이제 적응해야 살아남는 거요. 적응해야 쓸 수 있는 거요. 근데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적응 안 돼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돼. 이제는 음성 녹음할 일은 없고 카톡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문자 넣을 줄 알고 그 정도야. 볼 줄 알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길거리 댕기면서 휴대폰 조작하지는 않아.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외국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휴대폰 만지면 뭐 구속일이야, 벌금일이야, 늪지에 빠져갖고 악한테 물린 놈도 있대야. 응?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앉아갖고 요거 하고 있는데 어디로 하는가 하고 눈여겨보니까
바라보고 요짓하고 있어. 요짓.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집에서 그래요? 부엌에서 응접실에 있는 처사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래? 그 속은 있는가 봐. 웃는 것 보니까. 응? 자, 누구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까? 인생은 과거에는 일기 인생하고 이기 인생밖에 얘기 안 했어. 일기 인생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이기 인생은 퇴직한 다음에 뭐하고 살 것인가 이랬어. 요즘은 그 이기 인생으로 인생을, 일기 인생 하나 오늘만 보고 앞으로 전진했다가는 낭패납니다. 이제 12곡의 길도 봐야 해. 우리 인생은 12곡의 길로 생각한다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몇 곡의 길쯤 가고 있을까? 정우 스님은 한 10곡에? 한 10곡에쯤 가고 있을 것 같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우 스님이 매일 부지런히 걷는 건, 고지혈증이라는 건 나이 먹은 사람은 대다수가 운동량과 활동량이 부족해서 다 있대야. 그게 내용인즉 뭐냐면, 몸에 지방 끼듯 혈액에 지방 끼어 있는 걸 점잖은 의학 수로로 고지혈증 그런대야. 아는가 몰라? 근데 정우 스님도 그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 금년 3월 초에.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뻥 하면 뭐 이쪽에는 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 문제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고. 에? 한 사람만 얘기하지 다 웅성거리면은 여기가 뭐 자갈치 시장이요? 심근경색. 심근경색에 문제가 노출되면 바로 숨을 거두는 거죠. 난 그건 문제 삼지 않아요. 가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또 오는데, 정우 스님이 금생에 뭐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는데, 제가요 지금 이제 내일은 통도사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고, 모레 총무원에 내 방에 화분이 한 난초, 좋은 난초, 그 난초 중에서 제일 비싼 난초가 내 느낌이 그래. 난 잘 모르지만 봉은사 주지스님이 보낸 난초가 제일 비싸 보이더라. 근데 그건 전문가한테 분양해야 돼. 그러면 못 키워. 금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파리가 부드러운 거. 잡초는 그냥 놓아도 무성하다. 난초도 잡초 가까운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놈은 조금만 살펴줘도 안 죽고 잘 산다. 그리고 난초는 물을 자주 이렇게 주어도 안 되지만, 물 안 주면 지가 촉수를 제거해갖고 조금만 남겨놓고 이파리를 떨어뜨립니다. 물을 많이 주면 끄트머리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물을 아주 안 주면 이파리가 싹 틀어지면서 비틀거립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봉은사 주지스님이 보낸 난초는 그건 난초 식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분양해야 생명이 유지될 것 같아서, 그건 내가 난초 키우는 사람한테 갖다가 줄 생각이라. 그 나머지는 내일 총무원의 근무자들한테,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내가 수요일 날 임명받았는데, 이제 모레면 화요일이면 일주일째 나잖아요.
편히 앉으시오. 아직 안 끝나. 여기는 이제 난초가절로 올 생각인가 봐. 출발점에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내일 이제 모레 분양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도 저 양란은 뭐 한 달 이상 저렇게 가지만 거기에 있는 난들은 전부 우리 조선난이야. 물론 덜어는 교배 정도 있기는 있더라면 한 70개. 화원 차리면 되겠다. 여기 화원 하시는 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목이 집중되면 눈치 보인다. 그래서 일주일은 그래도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보내준 거니까 일주일은 극복하지만 더 이상 놓아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입줄에 오르내린다니까. 열애사 불자 중에 내가 어저께 구룡사에서도 그 법문 했어. 나한테 미얀마에 가서 비단결 같은 천을 눈에 띄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것을 승복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선물했는데, 내용인즉 그건 연 줄기에서, 연잎파리 줄기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그쪽에서 천을 짠 거라고 그래. 근데 정우 스님이 아직 대중들의 이목 때문에 비단보다 더 고운 연사실로 만든 천으로 승복을 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어. 이목 때문에. 그래서 잘 모셔놓고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 이걸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이 세상 마감할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지? 수의. 그 천 가지고 수의 만들어 놨다가 나 죽고 난 다음에 그건 입고 화장하면 안 될까? 도저히 금생에 내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 마음 갖고는 길거리에 입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의지어 두었다가, 제가 그 인도 바라나시에 제가 한 35년 전에 인도 수자타 마을에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그 산비다리 밑에가 수자타 마을이에요. 수자타. 그 부처님한테 주광그릇 공양 올린 처죠. 그 마을에서 개한테 물려갖고 C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까지 갔다가 내가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절까지 오는데 2루피, 지금 돈으로 말하면 그죠, 한 40원, 50원 정도. 왜? 그런데 병원에서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주사 맞으러, 광견병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간호사가 쭉 서 있는데도 커민하고 저를 불러. 그리고 도리어 눈시울을 적시면서 미안하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곤욕을 치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먼저 주사를 놔줘. 이제 내 차례 돌아오면 주사 한 병만 맞으면 되는데, 줄 서 있는 인도 사람 틈바구니에 이방인이 있으니까 간호사가 불러서 그렇게 한 일주일간 해주는 그 사이에 늘 저를 싣고 다녔던 릭사꾼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제가 오토 릭사 몇백만 원짜리 2번 사줬습니다. 2번. 그런 거 가지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도록 하고, 동생 막내는 그래서 공대 졸업했어.
공대. 닉사 이제 오토 닉사. 정우 스님이 돈 잘못 썼는 것 같다. 아무 소리가. 한시 택시처럼 어느 기간이 되면 차를 아무리 잘 유지했어도 폐차시켜야 돼. 그래서 차가 없어가지고 살 돈은 없고 먹고 살고 동생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인도 갈 때마다 매년 갔으니까 갈 때마다 바라나시에 도착하면 꼭 그 집을 제가 방문하고 했는데 절대로 내가 큰 돈을 준 적은 없어. 그러나 내년에 내가 또 올 때까지 비상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한 그 노인에게 한 100불 미만으로 가족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천민인 그 닉사꾼에게 좋은 천을 사서 그분한테 드리면서 그걸 생전에는 그 옷을 거칠 수가 없어. 천민이니까. 훔쳐서 입은 걸로도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잘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염을 해서 관에다 넣는 건 아니지만 염할 때 이 옷으로 입고 저 세상으로 가고 바라나시 간치스 강가에서 화장하실 때야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울천으로 해서 내가 그분한테 드린 적도 있어. 아따 내가 오늘같이 좋은 날 노래 듣고 미천 별거 다 나오네. 그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연이 한두 곳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으로 비춰보면 우리 청년 시절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20살, 25살 정도면 사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진출하기도 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한 24살 먹어서 진출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것 갖고 안 돼. 1기 인생 준비 기간이 한 30년은 봐야 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기 인생 한 30년 쓰는데 대기업에 취직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뻐하던 가족들이 불과 한 10수년 지나니까 벌벌 떨고 있어. 언제 그 자리에서 몰릴지 모르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한 30년 사회에서 자기 일하고 살았다고 하는 생각, 그 현장 그것만 떠올려도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정우 스님은 출가한 지 50년 조금 넘었는데 50년 넘었는데 벌써 2년째 구룡사, 열애사, 통도사 이쪽에서 대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았으니까 정년 퇴직할 나이 되었어. 월안오 스님이 65살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사표내셨습니다. 스님, 더 하셔도 되는데 건강하신데 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도 65이면 정년 퇴직하는데 출가한 사람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연연하고 붙들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충격적으로 감격했어. 그래서 저도 지금 쪽마루판 만들어서 평상이 되고 툇마루가 되어가지고 오고 가는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공간에 내가 그 모습을 가지겠다고 해놓고는 그것을 그래 석 달도 못 가가지고 그걸 번이했네. 아이고 거기 가지 말았어야 해. 이제 앞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지 그 소임을 무사히 잘 마치면서 종단
예? 안정되고 종단 발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데 스님 보탬이 되는 그런 소임자가 되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근데 아직도 쓸모가 있나? 아직도 쓸 자리가 있나? 아직도 정우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함께 인연 맺은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스님이 그래도 필요로 하는 스님으로 사는 게 낫소. 아이고 저 귀신 아직도 안 갔네 하는 게 낫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요. 부평초처럼 구름처럼 바람 부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시인 유시화 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은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시험 문제를 아는 것부터 풀어야 되지. 이번 이제 일주일 포항 때문에 미뤄졌는데 오늘 또 보니까 발언문 할 때 여럿이 하는 거 보니까 식구들 가운데 금년에 입시생이 있는 가족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바로 해답을 쓰는 것 같으면 별일 없는데 해답지하고 문제지하고 따로 되는 것은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틀어놓으면 거의 다 틀려버린다. 1번 1번짜리에다 쓰고 2번 2번짜리에다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 틀림없이 염두에 두고 해야 하지만 아는 문제부터 풀 것 3번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를 접했는데 거기에서 1시간 아니라 3년 붙들고 있어도 해답 안 나온다. 그건 놓아두고 아는 문제부터 풀고 시간이 그 다음에 알쏭달쏭한 문제 풀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을 때 모르는 문제를 풀으려고 해야 점수가 더 나와.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생 공부요. 이게 공부는 모르는 문제부터 공부는 해야 합니다. 아는 문제 또 할 거 뭐 있어? 모르는 문제부터 공부는 하고 시험 문제는 아는 것부터 풀고 그래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쳐야죠. 메모 한 장 봤는데 요거 한 장 봤는데 여기 지금 밑에 한 15장이 있는데 자 끝으로 조용할수록 더 잘 느끼고 더 잘 들린다. 능력과 재능과 소질과 진지한 노력과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내면의 외침, 마음의 소리, 너무 깊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그 생각들을 많은 이들은 듣지 못하는데,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도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일어났대.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내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나를 놓아주어라. 끝도 없고 고갈되지도 않는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의 저장소가 내면에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그런 글이 서양이 동양의
동양에게 삶을 묻는다 하는 글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사세요. 내려놓고 사세요. 정우 스님도 편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 같이 삽시다.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